자, 이제 하던 건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것까지 마무리했죠? 이거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타이핑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제까지 몇 번 반복했던 1차 메뉴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이 젠코딩은 이제 슬슬 눈에 조금씩 익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반복 숙달을 통해서 익혀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제가 뭔가를 복사하더니 이어 붙였죠? 그리고 탭을 눌렀는데 구조가 어때요?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2차 메뉴 아이템이 4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 하나당 얘가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에 3차 메뉴 아이템이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균일하게 4개씩. 이 구조가 밑으로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1차 목표가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 하기 위한 기본 젠 코딩이에요. 근데 제가 반복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복 구조를 지금 처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때 느낌과 유사하죠? 실제로 우린 젠 코딩으로 이 태그를 한 번에 뽑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거 외워서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대비 가장 바깥에 메뉴 박스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클래스 이름 메뉴 박스로 지을 거고요. 얘 자식으로 UL 하나 있을 거고 그 자식 UL한테는 LI라는 자식이 4명 있을 거예요. 지금 1차 메뉴 구조까지 오고 있죠. 그리고 그 LI들한테는 각각 A라고 하는 자식이 있을 건데 1차 메뉴 아이템 1, 2, 3, 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플러스는 어떤 선택자였어요? 인접 동생이었죠. 내 바로 밑에 동생을 만들겠다, 아니, 선택하겠다 뜻이었는데 젠코딩에서는 내 바로 밑에 동생으로 만들겠다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큰 개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 메뉴 아이템이 아니다, 이거 말고 이게 낫겠다. UL이 있고 LI가 있고 이 안에 A가 들어있는데 이 A의 인접 동생으로 누굴 만들어요? UL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LI 밑에 LI가 이렇게 태그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A가 있는데 UL도 하나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UL 안에 또 LI가 나오죠. 4개. 그리고 그 4개는 또 각각 A라는 애를 가져요. 그리고 그 A의 형제로 UL을 또 만들죠.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메뉴 박스다. 그리고 얘는 메뉴다. 그리고 이거는 줄바꿈을 좀 해볼까요? 얘는 1차 메뉴 아이템이 1차 메뉴 아이템. 그리고 이 친구가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서 이 메뉴 아이템 텍스트의 형제로 UL을 만들겠다라고 된 거고요. 그 UL 안에 LI가 4개 만들어질 거다 이거고요. 이 안에 A가 각각 하나씩 들어갈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메뉴 박스 안에 메뉴 안에 1차 메뉴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메뉴 아이템들은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텍스트 메뉴 아이템 텍스트의 형제로 누가 생겨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UL이 어떤 의미예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제가 적었잖아요. 네.
얘는 2차 메뉴가 되겠죠. 그리고 2차 메뉴 밑에 있는 이 li는 2차 메뉴 아이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a 태그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밑에 형제로 쌓인 또 UL은 얘는 3차 메뉴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li는 이건 하나만 할게요. 얘는 3차 메뉴 아이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a는 여기 뭐야, 아이템까지밖에 안 썼네. 텍스트. 얘는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겠죠. 이건 이 관계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1차 목표 3차 메뉴까지는 정확하게 이 관계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우리는 뭐 메뉴 구조가 뭐 몇백 단으로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젠코딩으로 이 태그를 한 번에 찍어낼 거고,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입혀나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어떤 순서로? 큰 영역부터 작은 영역 순서로. 그럼 결국에 1차 메뉴를 먼저 완성을 시킬 거고요. 왜냐면 1차 메뉴가 지금 제일 큰 영역이잖아요. 메뉴 박스 다음으로 제일 큰 게 얘니까 해요. 그리고 1차 메뉴 아이템 하고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왜 텍스트가 없어? 언제 지워진 거야? 아까 안 썼나?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차 메뉴 신경 쓰겠다. 2차 메뉴 아이템 신경 쓰겠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신경 쓰겠다. 이 흐름은 바뀌는 게 없어요.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갈 거예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양식. 근데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진 않을 거고요. 갑자기 중간에 빵꾸가 하나씩 펑펑 뚫릴 거예요. 이러면 이 메뉴 다 만드는 거 5분 이상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1차 메뉴 만드는데 5분이 넘게 걸린다면 얘는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애초에 이 3차 메뉴까지 하는 게 이 젠코딩 짜고 여기다 텍스트 그 CSS 입력하고 다 하는 게 좀 헤매도 살짝 헤매도 5분이면 돼요. 막 오타가 심하게 나서 막 계속 썼다 지웠다 반복해도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10분이 넘어갈 이유가 없는 애예요, 얘는. 그러려면 반복 숙달은 필요하겠죠. 처음엔 당연히 이 시간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는 목표를 최소한 10분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메뉴를 막 10분 안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10분 안에 찍을 정도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레이아웃은 아예 못 만든다고 보면 돼요. 화면 구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메뉴를 만들 때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 건데, 그 이해를 잘해서 10분 안쪽으로 끊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는 10분이에요, 여러분들. 10분이면 엄청 널널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느껴보시면 되고, 일단은 다시 아까 걸 좀 써볼게요. 지금 저 되게 천천히 그냥 두둑두둑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5분이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모양으로 다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메뉴의 최종 형태는 여기 있구나. 이런 모양인데, 지금 그럼 화면에 누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 화면에서 2차 메뉴부터 3차 메뉴는 다 사라져야겠죠. 일단 없어져야 되잖아요. 1차 메뉴 빼고는 일단 안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보이게 해야 되는 애가 몇 차 몇 차? 2차 3차. 2차 3차 어떻게 골라요? 자, 지금 메뉴 박스 클래스 썼습니다. 내비 바깥쪽이에요.
이 안에 자식으로 있는 UL 하면 누구예요? 이거 보더 씌워가면서 봅시다. 자, 1차 메뉴를 골랐죠, 제가. 1차 메뉴를 골랐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씌워졌어요. 1차 메뉴 전체는 바깥의 영역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안에 1차 메뉴 아이템까지 들어가 볼게요. 골라진 거 이해되세요? 1차 메뉴 아이템 안에 이만큼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당 이만큼씩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1차 메뉴 아이템 고르니까 영역이 이렇게 4개가 됐습니다. 자,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4개가 골라지겠죠? 텍스트니까. 자, 그러면 이 A에 누구? 2차 메뉴로 고르려면 여기서 여기 A까지 온 상태에서 고르려면은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인접동생 UL이니까 2차 메뉴가 골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도 돼요. 그 다음에 2차 메뉴에 아이템 골라질 거고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고를 수 있고 그 다음 3차 메뉴 고르려면 반복 그리고 반복 그리고 반복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끝까지 내려오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효율적이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A랑 1차 메뉴 아이템과 2차 메뉴의 관계는 꼭 A의 동생으로만 불러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1차 메뉴 아이템에 잠깐만 이게 2차잖아. 1차 메뉴 아이템에 자식으로 있는 UL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뺄게요. 결과 달라지는 거 없죠. 똑같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2차 메뉴 아이템에 자식으로 있는 3차 메뉴면 되잖아요. 결과가 똑같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 봐도 잘 올라가죠? 잘 골라져요. 자, 이래서 우리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컨트롤할 때를 제외하고 그 밑에 자식들을 찾아갈 때 2차, 3차 메뉴를 찾아가려고 할 때는 A를 거치지 않고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구조가 어때요? 자, 메뉴 박스 자식으로 있는 얘 누구? 1차 메뉴. 자, 1차, 2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뉴인지 메뉴 아이템인지도 중요해요. 1차 메뉴, 그 다음 얘 1차 메뉴 아이템, 그 다음 얘 2차 메뉴, 2차 메뉴 아이템, 3차 메뉴. LI 고르면 3차 메뉴 아이템. 완벽히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2차 메뉴니까 여기까지만 놓을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간다. 전 지금 누구를 가렸어요? 2차 메뉴만 가렸어요. 3차 메뉴한테 이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스타일 속성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겠죠? 왜냐면 우리는 자식 관계잖아요, 지금 다. 그러면은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1차 메뉴의 자식으로 있는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있는 2차 메뉴까지만 고른 거예요. 3차 메뉴는 선택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3차 메뉴 어디 갔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이거? 부모가 디스플레이가 사라졌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자식은 같이 사라지는 거죠.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3차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2차, 3차 한 번 이렇게 지웠으니까 됐네? 맞아요? 자, 제가 1차 메뉴 아이템에다가 아니다. 아니야. 아이템이 아니라 아이템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그때 2차 메뉴에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각각 아이템들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때 2차 메뉴가 다시 나타나겠죠, 화면에. 어때요? 3차 메뉴 한 번에 2차 때문에 사라졌던 거니까 얘는 디스플레이가 애초에 블락이었잖아요. 그럼 같이 나와야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니죠. 2차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차만 나오고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려야 그 다음 얘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건 뭔가 잘못됐네요. 우리는 2차도 가려야 되고 3차도 가려야 돼요. 자, 이거 보던 이제 뺄게요. 3차 고르는 방식은 반복이었으니까 이러면 3차 고른 거예요. 3차 메뉴 디스플레이도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반복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호버를 주는 거죠. 위치만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자, 2차 메뉴만 잘 나와요.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라가면 3차 메뉴 아이템 잘 나오죠. 좋아.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이 상황 잘 보세요. 일단 기능상으로는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타이핑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CSS 이렇게 작성하면 혼납니다. 왜? 제가 항상 태그를 찾아갈 때 내가 건드리고 싶은 애를 콕콕 집어서 완벽하게 얘한테 찾아가는 게 좋다라고 베이스를 깔긴 했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진실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반복 구조 속에서 결국 해야 되는 거는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가 있을 때 얘네 둘을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가는 거고 2번을 살리고 싶을 때는 1번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가고 3번을 살리고 싶을 때는 2번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관계조차도 지금 규칙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막 꼬여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후손 선택자를 활용하면 이런 거를 없앨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두 개로 나뉜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 주석. 이거 말고. 제가 여기다가 여기를 오케이. 자, 제가 지금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이었죠. 근데 그 자식으로 있는 부분을 후손 선택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선택자는 누구누구를 찾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우리가 1차 메뉴가 있고요. 2차 메뉴가 있고요. 3차 메뉴가 있어요. 자, 내비에 후손으로 있는 UL이면 공통으로 다 포함이죠. 그죠? 근데 후손으로 있는 메뉴 UL에 자식으로 있는 LI면 각각 메뉴 아이템들까지 왔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있는 UL이면 내가 1차면 지금 현재 내가 1차로 인식이 되고 있으면 2차를 말하는 거고 내가 2차로 인식되고 있으면 3차를 말하는 거고 3차로 인식되고 있으면 그 다음 차수를 말하는 건데 다음 차수는 우리가 태그가 없죠. 여기서 끝났겠네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2차, 3차 한 번에 가리는 거 된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얘를 살려놓고 봅시다. 얘가 이제 두 개로 지우는 걸 두 개로 나눠 놨었는데 하나로 지우고 있고 살리는 건 두 개로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방금 전 상황과 또 동일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를 따로 가린 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 후손 선택자 때문에. 자식은 내 밑에 있는 직속만이었는데 후손은 내 밑에 있는 애들 전부 중에서 찾는 거니까. 메뉴 아이템, 메뉴라는 이 구조만 지켜진다면 메뉴 박스 밑에 있는 그 누구도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구조는 지켜줘야 되니까. 선택자를 사용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도 합쳐볼까요? 어떻게? 자, 얘도 다시 의미를 볼게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메뉴. 메뉴 박스 밑에 있는 UL 셋 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메뉴들 다 골라질 거잖아요.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어차피 후손으로 있는 UL이니까. 그죠? 그럼 그 UL에 자식으로 있는 LI면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
일 텐데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한테 마우스 올리면 뭐가 나온다? 그 다음 차수 메뉴가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또 4차 없으니까 안 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4개로 했던 작업을 2개로 바꿨는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찾아가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좋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찾아가지만 우리가 조건을 잘 찾아보면, 이런 규칙을 잘 찾아보면 지금 너무나 완벽한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UL, LI, UL이면 지금 나 밑에 있는 메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후선 선택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좋은 점은 이 3차 메뉴 밑에 4차 메뉴를 내가 태그를 또 추가해도 CSS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이 반복 구조대로만 쌓이면 바로 밑에 있는 레벨까지 계속 적용이 될 거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4개로 나눠놨던 현상은 하드코딩이고요.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우린 이 길을 향해 가야 돼요. 그렇다고 후선 선택자를 너무 남발하면 그건 문제가 커져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친구라서 잘 따져야 됩니다. 관계를.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볼까요? 지금 제가 여기 앞에를 자식으로 다시 바꿨고요. 얘를 후손으로 끊었어요. 이거 결과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했죠? 자, 일단 그 포함 관계가 확실한 애들부터 따져보는 거죠.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이면 1차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2차, 3차를 못 골라요. 메뉴를. 처음에 1차 메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후손으로 있는 메뉴 아이템들이면 1차 메뉴 아이템도 있고요. 2차 메뉴 아이템도 있고요. 3차 메뉴 아이템도 포함이죠. 그 메뉴 아이템들의 자식으로 있는 UL이다.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차수 메뉴를 찾아가겠네요. 방금 전 상황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는 같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같은데 실제로 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 밑에 차수가 쌓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방금 전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 얘는 굳이 따지자면 올바르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여기가 후손으로 끊어지고 여기가 자식일 때는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아이템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라고 하는 관계가 명확했죠. 근데 지금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차 메뉴는 고정으로 바뀐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메뉴 아이템 그리고 밑으로 찾아가는 이 형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관계를 찝어줄 필요가 있어요. 반복 구조니까. 반복 구조가 아니라면 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완벽한 반복 구조니까 그 메뉴 아이템, 메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잘 붙잡고 가야 분석하기도 쉽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무조건 다 된다 라고 하면 나중에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CSS를 결코 한두 줄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 방식을 추구를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김에 좀 더 할까? 오케이. 한 김에 그냥 좀 더 합시다. 써놓은 김에. 자, 제가 얘를요. 빼버리고
이 친구를 해볼게요.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메뉴 구조 쌓는 거 젠코딩 사용해서 한 번에 태그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우리 이거 하려면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일단은 2차 메뉴, 3차 메뉴를 가려줄 거고요. 노멀라이즈부터 할까요? 일단 ULLI 그리고 A 다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노멀라이즈 패딩형 그리고 A 태그도 자, 노멀라이즈는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제 가려주는 거 좀 진행을 할 건데 이것도 좀 구별을 지어주죠. 노멀라이즈 이제 이 위는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자, 가장 먼저 2차 메뉴, 3차 메뉴를 좀 없앨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걸 활용해서 일단 가릴 거예요. 근데 사실 요것도요 보통 이렇게 써요. LI를 중간에 거칠 필요가 딱히 없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반복 구조니까 UL, LI, UL 찾아간다는 얘기는 UL의 후손 UL 찾아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이 구조가 꼬일 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대로. 현재 메뉴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UL의 후손으로 UL이 존재하기만 하면 걔는 디스플레이가 논이 될 거예요. 그럼 1차 메뉴는 디스플레이가 논이 될 수 있어요? 1차 메뉴가 UL의 후손일 수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겠죠? 1차 메뉴는 애초에 메뉴 박스의 자식이자 후손이니까 그 위에 누가 다른 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메뉴는 건너뜁니다. 그러면 UL의 후손으로 UL이 있는 건 2차 메뉴부터 그 다음 3차 메뉴, 4차 메뉴 다 적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가려놓고 시작을 할 건데 이 상태를 딱 놓고 보면 이걸 봤을 때 우리 1차 메뉴부터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나요? 1차 메뉴부터 만들 겁니다. 1차 메뉴 우리가 많이 했죠? 메뉴 박스에 텍스트라인 센터를 주고 저는 이것도 줄게요. 마진 탑 그리고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주고 그리고 인라인 블럭 주고요. 패딩 주고요. 그리고 보도 레디우스 깎아줘야겠죠? 그리고 뭐 하면 좋을까? 일단 여기까지. 이거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거 계속 치다 보면 어느 정도 외워지거든요. 근데 얘를 암기로 하는 거는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걸 하는 사람이면 암기를 해서 해도 안 까먹거든요. 근데 우린 날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일주일 뒤에 내가 완벽하게 외워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경 안 썼어요. 일주일 뒤에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이게 단순 암기의 폐해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처음에는 오래 걸려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분 안쪽, 5분 안쪽이 되는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쓰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걸 외울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해요. 이렇게 쓰는 거를 막 암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보면서 하면 얘가 이렇게 변했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중간에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빠졌다가 아 이거 빠뜨렸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야 이거 지웠어. 음, 음. 됐죠? 일단 1차 메뉴. 뭔가 빠뜨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차 메뉴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그럼 2차 메뉴에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꿔놨던 거를 꺼내야겠죠?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락을 넣으라고요? A는 이미 블락이에요. 여기는 A를 골랐잖아요. 아니, 저 UL을 골라야죠. 우리 UL을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꿔놨는데. 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일단 디테일하게 써보면 1차 메뉴 아이템에 호버를 했을 때 누가 나온다? UL이 나온다.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나옵니다, 실제로. 2차 메뉴 나와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의미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것처럼 두고 가세요. 1차 했죠. 2차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해요. 3차 생각하면서 갈 때, 이거는 둘이 공통이네? 그럼 이거는 2차, 3차 공통이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 위에 우리 해놓은 거 있네? 이렇게 하고 찾아가면 오히려 이해하기는 더 쉬울 거예요, 처음에. 저 일단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여기서 2차 메뉴가 나오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 2차 메뉴를 봤을 때, 왜 모양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1차 메뉴 아이템이라는 텍스트가 나머지 애들이 밑으로 빠졌으며 얘는 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생겨났으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이 2차 메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보더를 씌워서 보면은 이렇게잖아요. 자, 이 덩어리가 1차 메뉴 아이템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 덩어리의 디스플레이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형태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죠? 메뉴 박스의 후손들이에요. 메뉴 박스의 1차 메뉴한테 우리가 배경색 줬죠. 그럼 이 UL이 결과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조상이. 그 조상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색깔에 갇혀지는 거예요. 배경색이 늘어나는 거죠. 컨텐츠가 높이가 더 생겨버리면 그만큼 부모는 커질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2차 메뉴의 부모인 LI가 이만큼 영역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LI가 들어있는 그 위에 있는 UL도 커져야 되는 거죠. 자식이 커지면 부모가 커지고 그 부모가 커지면 그 부모가 또 커질 거니까. 그래서 계속 연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결국 커진 거고 이 친구들은 그 사이즈가 커질 때 아니요, 이거는 그냥 사이즈가 커졌다까지만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갇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2차 메뉴가 디스플레이가 블락이 되면서 얘네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죠. 근데 지금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1차 메뉴는 1차 메뉴대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2차 메뉴는 2차 메뉴에 새로운 이런 게 생겼어요. 이 상황일 때 얘가 이 보더가 씌워져 있는 이 친구가 1차 메뉴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유령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럼 저 친구가 방해를 할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방해 안 하죠. 얘는 유령이라 부모 무시하고 뛰쳐나가서 화면 기준 될 거니까. 지금 보시면 위치가 메뉴 아이템의 밑에 잘 생겨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붙어있던 위치에서 우리 티셔츠 어제 했을 때랑 똑같이 처음에 붙어있던 위치에서 유령이 되면 그냥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써도 되는데 우리가 디테일한 위치를 좀 잡아주고 이런 작업들을 추가로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보통 합니다. 일단 보내요. 어디로? 왼쪽 상단으로. 어디 왼쪽 상단으로? 여기로. 네. 지금 그냥 탑 레프트만 0 줬으니까 화면 기준이잖아요. 아직은 그냥 유령이에요. 근데 얘네가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올 겁니다. 확실하게 할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려면 이 2차 메뉴의 부모한테 유령의 집을 짓도록 해야겠죠. 그럼 얘네들이 그 집에 갇히게 될 거니까. 근데 이 집은 앱솔루트로 줘도 돼요? 아니면 릴레이티브로만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2차 메뉴가 유령이 돼서 지금 이쪽에 가 있는 건데 이 2차 메뉴의 부모는 누구예요? 1차 메뉴 아이템이죠. li를 말하는 거예요. 1차 메뉴 아이템. 이 li한테 앱솔루트로 유령의 집을 줘서 얘를 가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li는 뭐가 된 거예요? 유령이 된 거죠. 유령이자 유령의 집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li를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얘를 막 탑 레프트로 이동시킬 그게 필요해요? 아니죠. 얘는 유령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릴레이티브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메뉴 아이템 이 친구죠? 이 친구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요. 너무 잘 가둬진 거죠. 부모가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부모 크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애초에 갖고 있으니까 컨텐츠가 삐져나가는 것 뿐인 거고 가둬졌죠 잘. 여기서부터 잘 가둬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뜨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결과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이 빨간색 영역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뭐 하면 돼요? 이만큼 탑을 밀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부모 시작이 여기부터여서 얘가 여기 딱 붙어있어요. 탑형 레프트형 줬으니까 왼쪽 위에 잘 붙어있는데 그 탑을 여기까지 내려내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갑니다. 얘를 얼마나 내려야 돼요? 이거 픽셀로 하나요? 그럼 퍼센트? 자, 픽셀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이 빨간 선이 여기에 걸칠 때까지 픽셀을 나노 단위로 끊어가서 맞춰보겠다는 얘기인데 노가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비율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비율 보세요. 내가 부모 높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부모가 지금 이만해요. 근데 내가 빨간색이 시작해야 되는 위치가 부모의 바닥이에요. 그죠? 겹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부모 높이 얼만큼 내가 내려가야 돼요? 네, 100%. 이렇게. 이러면 부모 높이에 100%만큼 내려갔으니까 여기에 위치하겠죠. 이제 보더는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2차 메뉴 아이템들한테 배경색 필요하고요. 호버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그리고 호버했을 때 3차 메뉴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죠? 그런 것들. 여기다 이제 밑에다 따로 줘야 되나요? 우리 이미 색깔 입히는 거, 호버하는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서 만들었어요? 1차 메뉴 아이템에서 아이템 텍스트 이런 애들한테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호버했을 때 색깔 입힌다.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지금 현재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들만 가질 옵션이 아니라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가지면 좋고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가져야 되는 옵션이니까 이걸 끊으면 구조 뭐라 그랬어요? 메뉴 박스에 후손으로 있는 UL. 자, 1차, 2차, 3차 다 골랐습니다. 그 자식으로 있는 LI 다 골랐어요. 메뉴 아이템들. 그 자식으로 있는 A, 텍스트까지 다 골랐죠.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호버하면 얘네가 그 역할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까처럼 UL 혹은 ULLI, UL이면 1차는 안 돼요. 내 위로 ULLI가 없으니까. 근데 ULLIA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부터 다 포함인 거죠. 관계 잘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패딩 주고 빵빵하고 했던 거 여기 있네요. 어디 갔어? 여기. 좀 부피가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 여기 있네요. 이게 얘도 한번 끊어봅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동일해졌죠? 자, 이제 배경색 남았어요. 배경색은 누구한테 들어있어요? 1차 메뉴한테 들어있죠. 여기 이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일단 요거를 제가 끊으면 메뉴 박스에 후손으로 있는 UL이니까 1차 메뉴든 2차 메뉴든 3차 메뉴든 다 되긴 될 거예요. 자, 일단 끊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좌우 패딩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이거는 1차 메뉴한테만 필요한 거죠. 실제로 공통적으로 주고 싶은 속성은 배경색 뿐이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내가 공통으로 주고 싶은 애는 따로 빼서 후손으로 주고 1차 메뉴만 가져야 되는 속성들은 이렇게 아예 딱 콕 집어서 주고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시간 좀 오버되고 있는데 좀 더 할게요. 이거 마무리만 짓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왔어요. 자, 그럼 이제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라가면 뭐 해야 된다? 3차 메뉴가 나와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2차 메뉴가 나오는 스타일 우리 줬죠 이미.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얘가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리면 2차 메뉴가 나오는 애였어요. 1차는 적용되나요? 안 되죠 1차는. 1차는 안 되는 거죠. 얘가 1차면 1차 위에 지금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맞죠? 여기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태그고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선택자 이 부분이니까 2차는 위에 1차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3차도 마찬가지. 어때요? 아니, 일단 나왔잖아요 3차가. 우리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 나오게 하는 거 문제 없죠. 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얘네가 지금 얘한테 가든 3차 3차 메뉴는 지금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왜일까요? 자, 맞아요. 맞는데 자,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얘가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음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차 메뉴와 3차 메뉴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2차 메뉴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고요. 포지션이 앱솔루트고요. 탑 100%고요. 레프트는 0이에요. 그죠? 3차 메뉴 또한 동일한 게 들어갔겠죠. 그럼 3차 메뉴도 지금 유령이네요. 그죠? 얘가 유령이에요. 그리고 탑 100%만큼 밀려있겠네요. 근데 3차 메뉴의 부모는 누구예요? 2차 메뉴 아이템이겠죠.
2차 메뉴 아이템은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겠네요. 얘도 이거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2차 메뉴 아이템에 갇혔는데 100%만큼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올바르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음흠. 자, 맞아요. 맞는데 말이 좀 힘들죠? 이걸 끊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필요한 게 있고 공통으로 필요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분리를 시켜라 이 말인 거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를 그냥 두고요. 얘는 이렇게 그냥 두고, 이러면 3차 메뉴잖아요. 이 친구의 합을 0으로. 그러면 이게 안 끊어져가지고 앱솔루트가 안 됐구나. 일단 끊고 이렇게 합을 0으로. 네. 아니요, 지금 일단 보낼 게 아니에요. 지금 보낼 생각 없고,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 일단 이거는 아니야, 얘는 필요하지. 그거 했을 때 디스플레이 블럭. 이제 먹는다.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걸 잘 안 쓰다 보니까 저도 눈에 익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원래 쓰던 대로 좀 바꿨는데 얘가 뭘 뜻하는 거예요? 요건 있어야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얘는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2차 메뉴, 3차 메뉴. 1차는 절대 못 골라요, 그죠? 2차 메뉴, 3차 메뉴 말하는 거예요. 얘는요? 얘도 이거 빼먹었다. 얘는 무조건 3차 메뉴 말하는 거죠. 혹은 그 이상들. 2차 못 골라요. 2차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2차였다면 2차 위에 UL이 두 개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 메뉴부터 고르는 방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탑 100% 때문에 밑에 박혀 있었으니까 얘를 탑 0으로 만들어서 지금 3차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린 여기다 위치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거? 네, 일로 와야 되죠. 일로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왼쪽에서 한 50% 밀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이동하나? 이거 백그라운드를 좀 입혀서 볼게요.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 아시겠죠? 50% 밀었으니까. 근데 부모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거지를 부리는 건데 아직 어거지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자, 좀 더 가볼게요. 어때요? 네, 이제 삐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70인가까지는 아직 걸릴 거예요. 70까지는 아직 걸려요. 위치를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글자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너비를 가졌을 때 아직 안 나가도 견뎌지니까.
얘가 강제로 한 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진 않아요. 근데 80부터 나갔죠. 그럼 90이 되면 더 나가겠죠. 그럼 얘가 100이 되면 완전히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옆에다가 위치를 시키기는 했는데 한 줄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이따가 배울 개념인데 그냥 지금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잠깐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지금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줄 건데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따로 고를 필요 없이 여기다 줄까? 이건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뭔지. 백그라운드만 빼면 이런 거예요. 근데 아직 고정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나왔지? 뭘 빼먹었지? 어딘가 지금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지지 않은 친구가 있다. 그게 범인인 것 같은데. 보자. 일단 가리기.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 센터로 시작해서 인라인 블럭 줬고 패딩 줬고 레디우스 줬고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 줬고 찾았다. 얘인데 얘가 릴레티브니까 이렇게 주면 1차 메뉴 아이템도 릴레티브 2차 메뉴 아이템도 릴레티브 지금 메뉴한테 가둬져 있었던 거예요. 2차 메뉴한테 얘한테 가둬져 있던 거를 얘한테 가둬지게끔 바꾼 겁니다. 그걸 하는 작업이에요. 아까도 이제 요 밑에 여기서만 떴던 이유가 이 메뉴한테 가둬져 있고 탑 100이니까 계속 여기 뜨는 거고 메뉴한테 가둬진 상태로 탑 0이 됐으니까 계속 여기 뜨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 여기 떴던 이유가 메뉴한테 가둬진 상태로 레프트 100이었으니까 여기 떴던 건데 이제는 메뉴 아이템한테 가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디테일 하나 남은 건데 요거 하나 남았어요. 여기는 이제 우측에 공간이 있으니까 우측으로 뜨지만 얘는 우측에 공간이 없다고 보고 여기다 띄우는 이거 디테일 하나 남은 건데 얘는 다른 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제 3차 메뉴 총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가보죠. 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메뉴 만들고 나서 1차 메뉴를 만들기 위한 CSS에다가 실제로 추가하는 CSS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추가하고 후손 선택자로 끊어버리면서 자식들을 끊어버리면서 내가 줬던 스타일을 물려받을 수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한 개념 몇 가지 하고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